baby, what you drinking? Two shots, let's pour it out. I know what you're thinking. 네, 안녕하세요. 김 팀장의 이직 구직의 김 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봤는데요. 구글의 그 클라우드 쪽을 총괄하는 그 부사장님이 외국분이세요. 나와가지고 구글이 말하는 AI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 제 컨텐츠를 봤습니다. 그 컨텐츠를 보면서 뭐 사실 지금 AI 여러 기업들 중에 가장 앞선 곳 중에 하나가 뭐 어디냐 하면 당연히 또 구글이 또 앞선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제미나이부터 해서 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이미 구글이라는 검색부터 해서 굉장히 AI 여러 도구들을 굉장히 빠르게 B2C 관점에서도 굉장히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AI 세계를 월드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클라우드를 총괄하는 분의 그 AI 인재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컨텐츠를 보니까 그 컨텐츠에서 말하는 AI 인재에 대한 부분들, AI 인재라면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시는 세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 기술적 역량이었습니다. 그 AI 도구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구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AI 도구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이런 건 이렇게 나오네. 요즘 말하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즘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단순히 그냥 도구로 사용자 관점에서 아니라 이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AI 도구를 그냥 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더 잘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그런 것들이 꼭 뭐 내가 기술적이라고 해서 AI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딥마인드에서 말하는 뭐 이런 것들의 복잡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그거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AI 인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또 그거는 뭐 제미나이나 챗GPT나 클로드 여러 가지 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마인드, 태도적인 부분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 AI 인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비즈니스 창의성입니다. 그 AI가 이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져오죠. 근데 이제 그 결과물들이 그냥 결과로서 그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결과물을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진정한 가치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진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결국 AI 도구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창의성이 AI 인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게 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더 키워야 되는 거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또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취준생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건 각각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 경험의 것들이 다른 환경에서 내가 뭐 창의성이라는 특히 비즈니스 창의성이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조건 그걸 비즈니스 창의성이라는 걸로 이게 단정져서 얘기하기에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영향이 좀 다르다. 그래서 그래도 이 비즈니스 창의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그 AI의 결과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넘어서서 그게 실제 어떠한 그 가치로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관점, 그런 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쨌든 현장의 문제를 보는데 그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비즈니스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또 시작점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역량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세 번째 얘기를 듣고, 클라우드 총괄하시는 분이 이 세 번째 역량이 AI 인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그죠? 이 공감은 어느 공감일까요? 당연히 사람에 대한 공감이겠죠. 그,
AI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변화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긍정적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또 이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고객들이 느끼는 정도에 다른 것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감이라 하는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요소들을 내가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그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픈된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그거에서 사람 중심으로 뭔가 윤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 이건 비윤리적이다라고 단정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이 포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즉 인간 중심으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저는 공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고 그리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도구를 쓰지만 그 도구가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구가 결과는 아니죠. 그것들이 결국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냐, 아까 비즈니스 창의성에서 또는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또 고객의 삶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더 풍요로워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이 공감이란 키워드는 굉장히 저에게는 오히려 진짜 공감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가장 선도하는 AI 기업인 구글에 계시는 분께서 말씀하셨던 그 AI 인재 갖춰야 할 세 가지 기술적 역량, 비즈니스 창의성, 공감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좀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공감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중에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공감이나 기술적 역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뭐 지식을 습득하거나 공감은 또 개인의 백그라운드는 다르지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특성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저는 비즈니스 창의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로서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그 방법적인 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비즈니스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즈니스지 않을까요? 그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게 거기서 새로운 창의성이 그 도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창업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스타트업 창업만큼 비즈니스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 생활에서 여러 직무로서의 경험들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갖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롯이 자기가 스스로 창업을 해서 뭐 1인 창업이든 여럿이 몇 명이서 창업을 하든 정말 자기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어떤 회사화하고 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일단 사업이라는 걸 해보는 이 오롯이 하는 이 경험들이 정말 말도 못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몇 년 동안 해보면서 정말 제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정말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내가 부족함들 그리고 내가 갖춰야 할 것들 그리고 실제 경험하면서 몸소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겪게 되는 비즈니스에 대한 필드에 대한 경험치가 정말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모두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면 우리 취업도 포기하고 무조건 다 창업을 해야 되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뭔가 이 비즈니스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마이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저는 HR 쪽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HR 경험을 베이스로 있지만 마이 프로젝트는 뭐 좀 다른 그 어떤 직무나 다른 역할에 대한 부분 베이스로 해서 저는 오롯이 이제 플랫폼 사업 쪽으로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완전 HR이지만 완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필드에서의 마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 거기에서 갖게 되는 필요한 지식부터 어떤 경험부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면서 굉장히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의 비즈니스 창의성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이 프로젝트.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내 프로젝트로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더 짧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를 뭐 해봐야지 목적을 정하시고 목표를 정하시고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비즈니스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만큼 정말 훌륭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책. 네. 책을 얼마나 많이들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뭐 굉장히 자랑스럽게 책을 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년에 그래도 한 2, 30권은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창의성을 집대성해 놓은 그것도 아주 굉장히 짧은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내에서 축약해 놓은 굉장히 좋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하루에 10분, 30분 정말 뭐 그 책을 다 읽다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챕터부터 읽으시고 뭐 제목을 좀 읽어보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좀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이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물론 요즘 책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저렴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2만 원대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HR 했지만 플랫폼 관련된 책을 읽으면 잘 눈에 들어오진 않겠죠. 그러나 그걸 읽고 또 관련된 공부하면서 내가 그 영역의 비즈니스 창의성을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은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 비즈니스 창의성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전이 되거나 확산되는 어떤 집단지 성공 같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가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요즘 뭐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만나는 것만큼 내 비즈니스 창의성을 이렇게 모멘텀을 확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하고 다른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분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배웁니다. 그들이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결과, 그걸로 얻게 성공 또는 실패,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이 배우고 이거는 어찌 보면 어떤 책보다도 어찌 제가 막 했던 마이 프로젝트에 주지 못했던 더 축약되어 있는 경험들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네트워크를 넓히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법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터놓고 오픈돼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커피책 같은 것도 요즘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100%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링크드인이나 이런 어떤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뭔가 요즘은 뭐 이렇게 커피챗하고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미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커피챗 요청 오시고 하면 만나서 얘기 나누고 또 네트워킹하고 저의 것도 공유하지만 그분의 것도 공유받으면서 굉장히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 경험들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어찌됐든 좀 내 것도 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뭐 진짜 한 두세 시간은 클로드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이 할 때는 뭐 진짜 5-6시간씩 클로드하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런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시간들도 좋지만 직접 저는 어떤 노트 테이킹, 실제 내 생각을 종이에 적어보고 그 생각의 흐름들을 다시 꺼내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이 프로젝트, 책,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었던 전반적인 것들을 자기 마이 타임, 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집대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결정적인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앞에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창의성이 그 다음 스텝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 매일매일 반복되는 시간 가운데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어렵죠. 그러나 그 시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즐겁게 즐거나 힐링하거나 쉴 수 있지만 또 다시 내가 비즈니스 창의성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으로 쓰신다면 비즈니스 창의성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자신의 발전되고 성장되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마이 프로젝트, 두 번째는 책, 세 번째는 네트워크, 네 번째는 마이 타임, 내가 고민하는 시간. 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글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던 AI 인지의 3가지 요소에 대한 것들 말씀드렸고, 그 중에 비즈니스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작은 액션, 어떤 것들을 내가 루틴화해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겠죠. 특히 AI를 저희가 매번 접하면서 또 접하거나 접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매번 이런 변화의 흐름은 오겠구나라는 것들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흐름 가운데 정말 이제 내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내 스스로가 어떤 태도나 생각적인 부분도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뭔가 큰 쓰나미 같은 이 흐름에서 쓰나미를 올라타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작은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 Remember, you don't get it twice. The time of your life.